근데 기업인 출신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요. 아, 그랬나요? 이번에는 또 대기업에서 또 AI 실무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소버린 AI 시대로 간다. 소버린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형 오픈 AI 만들고 아니 저기 독자형으로 챗GPT 간다. 만들고 예. 그 안에서 생태계 만들고 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자원과 뭐 이런 걸 집중하겠다. 이게 AI 정책 100조 투자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챗GPT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현재 것 지금 같아요. 아주 예쁜 쓰레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활용하는 사업을 많이 만들게 해줘 네. 이런 거였거든요. 이건 그냥 인프라야. 원래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없었어. 거기에 돈 쓴다 이런 거거든요. 음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또 인선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그 장관들 보면 대기업 출신 장관 혹은 뭐 장관급 인사가 좀 있어요. 예. 요거는 근데 과거 정부에서도 가끔 그 기업인 출신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거랑 좀 다릅니까? 아니면 그 비슷한 뭐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기업인 출신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옛날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이 됐다가 그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그만두신 적이 좀 있었고 아, 그랬나요? 이번에는 또 대기업에서 또 AI 실무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가 AI 수석. 예, 예. 네. 여기도 저랑 항상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제 그 주요 취재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AI 관련한 거 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그러면 항상 이런 거 소개해주고 하시던 분인데 수석으로 가셨고 이번에 그 배경훈 AI 연구원장 LG 쪽 분이 그 곽기정통부 맞죠? 곽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기벤처부에도 LG 또 원장님 한 분 또 걸로 가셨고요. 그러니까 LG가 두 분이 가셨고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아. 이분이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갔는데 그 네이버 둘, LG 둘이에요? 그쵸. 두 회사만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이렇게 약간 안배하잖아요. 지역 안배하듯이. 아닌가? 기업 안배는 기업 보통 안 안배.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봤던 게 그 네. 한성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죠. 장관 후보자 네. 같은 경우는 사실 IT 쪽 전문 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이버에 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프로젝트 꽃이라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젝트 꽃.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상공인인데 여기다가 뭐 물류 같은 거 하려 그러면 내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 소상공인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이게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네. 원래 그 계획은 그 미국의 야후재팬이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만든 물건을 일본에까지 수출을 해주는 그런 거 아니면 전산 시스템 수요 조사 이런 거를 개인 소상공인들이 하기 어려운 활동들 예. 이런 것들을 네이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 가면은 굉장히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아, 동대문에. 네, 그리고 동대문에 그 디자이너들이 주문만 넣으면은 거기 창천동 인근에 미싱 쫙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옷 쫙쫙 만들어내요. 맞아. 근데 그들이 결국 부족한 부분들은 마케팅이라든지 영업망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김춘수 씨의 그 시 꽃이라는 것을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꽃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여서 중기벤처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니라 네.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에서 올라오신 그 장관급 인사 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있었는데요. 뭐예요? 사실 선거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제 공약이 AI 맞습니다. 삼각 만들고 네. 그러기 위해서 100조 네. 이상 우리가 투자하겠다.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근데 그걸 진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성과가 나겠는가. 그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은 사실은 선거 때 다 드러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업계에서 예측한 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예요. 지금 당장 AI가 막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거든요. 산업에서 막 쓰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갈급하게 이제 원하고 있는 현장에 한 섹터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그 거대 LLM, 뭐 오픈AI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위해서 돈을 쓸 거야라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가 정책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 같은 거 한국판으로 만들자. 그러면 일단 대번에 드는 비판이 야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우리 걸 왜 만들어야 돼?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 그럼 돈을 몰아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그걸 써야 되는 생태계까지 기다리면 더 늦잖아.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앞단의 얘기랑 사실 장점과 단점이 똑같은 얘기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데 돈을 써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만들어 가야 돼. 여기에 돈을 써야 돼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쳐봐. 제일 흔하게 드는 예가 그거예요. 독도 농구땅 치면 검색량이 많은 쪽으로 사실은 AI는 답을 주니까 뭐 일본 땅 내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AI를 놓고 우리 정서와 우리 현실에 맞는 산업을 끝까지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모델을 제대로 된 걸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 인선이 그걸 말해줘요. 그리고 엊그제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육성을 통해서 목표를 정해줬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테마입니다. 네. 이제 이 갑론을박이 끝났어요. 그냥 우리는 소버린 AI 시대로 간다. 소버린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형 오픈 AI 만들고 독자형으로 챗 GPT 간다. 만들고 예. 그 안에서 생태계 만들고 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자원과 뭐 이런 걸 집중하겠다. 그리고 아까 선임된 그 두 분은 평소에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던 분으로 업계에서는 평가가 돼요. 전문성 더하기. 예.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여튼 네. 기존에 이제 우리 AI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때는 저 미국의 그 빅테크들의 AI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픈 AI의 뭐 챗GPT나 뭐 제미나 이런 것들을 잘 뒤에 백단에 놓고 이제 앞에 서비스를 잘하는 AI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살아갈 길인가 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오픈 AI 같은 뭐 그런 이제 큰 뭐 하나를 만들고 갈 그렇죠. 것인가 네네네. 요 이제 기로에 있었다가 예. 일단 우리나라 독자의 LLM을 그렇죠. 간다는 거는 맞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정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저 예. AI 반도체 책도 한번 썼었지 않습니까? 또 이거 이름도 얘기하십시오. 네, AI 반도체 혁명이라고. 예, 몇 건 나갔죠? 꽤 많이 나갔습니다. 와. 근데 좀 내용이 좀 전문적인 책이어가지고 네. 좀 그렇게까지 흥행 대중서적은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도 아까 대중서적 아니었습니다. 네. 서로의 목표가 뭐였죠? 달랐던 거 아닐까요? 우리 최은경 기자님 몇 부였죠? 저요? 아, 그리고 우리 2세 찍었습니다. 2세, 전 3세입니다. 자, 우리 공 기자님. 예, 그래서 그 AI 반도체, 그러니까 AI를 할 때 아까 뭐 서비스 만드는 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서비스 만드는 걸로 갈 거냐, 뭐 우리가 네. 직접 모델을 만들 거냐 그랬을 때 네. 서비스 만드는 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음. 그거를 뭐 굳이 나라가 나서 가지고 이게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음. 그냥 오픈 AI 뭐 챗GPT 얼마나 잘 쓰는지 이거를 나라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근데 AI가 100조 얘기하면은 뭐 뭐야? 뭐 숫자가 100조가 뭐야?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커?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SK가 울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아 맞아요. 거기에 7조 원을 투자를 해서 100메가와트짜리 만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 확대해가지고 결국은 한 1기가는 있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기가라는 건 전기양, 전기 전기양 소비량이에요. 기준으로. 네. 왜 전기양 기준으로 얘기하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네. 전기양하고 맞춰보면 대충 그거 용량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1기가짜리 데이터 센터 한 개면은 그냥 70조 날아가는 거예요. 보통 외국에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게 6만 장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SK가 냈던 6만 그게 장인데 100메가 정도 되고. 예, 근데 거기에 뭐 오픈 AI나 뭐 메타나 이런 데들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100만 장, 100만 뭐 80만 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거에 대한 투자를 지난 3년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근데 AI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없이 컴퓨터 공학을 한다는 거고 인터넷이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인터넷 회선도 없는데 우리 인터넷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종이 코딩 생각난다는 거예요. 종이 키보드 이렇게 누르고 아, 나 그거 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도 AI 관련한 그 애들한테 가르쳐 놓고서 네. 실제 실행을 하려 그러면 GPU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실습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유튜브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되면은 나라가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챗GPT 못 이기면 어떻습니까? 이게 일종의 국가적인 인프라고 R&D고 그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파생되는 수많은 기술들과 인재들이 거기서 서비스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인프라 소프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 팸리스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네트워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쫙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AI 정책 100조 투자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챗GPT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현재 것 지금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그런 인프라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 인터넷만 까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아주 같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를 잘 골라주셨다고 봐야죠, 권순호 기자님께서. 예. 그래서 아니 왜 비판을 이렇게 받아요? 야, 칭찬해 주시니까 아니, 야 그렇게 아니 아직도 여전히 네.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당장 뭘 만들어서 우리도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딸려. 정부가 여기다 돈을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이 산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도 많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늘 비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한국형 LLM을 만들었어요. 이 비판하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 아주 예쁜 쓰레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잘 만들어진 아무도 쓰지 않는 쓰레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당장 갈급한데 돈을 넣어서 오히려 이걸 활용하는 사업을 많이 만들게 해줘.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접근이 아니라 권 기자님처럼 이 단어가 제가 볼 땐 핵심이에요. 뭐죠? 인프라. 이건 그냥 인프라야. 원래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없었어. 거기에 돈 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2차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아무나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곳에 사실은 돈과 자원을 집중해야 그래, 만들어지는 네.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큰 기업들이 들어가는 돈을 비교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거의 국가가 그 기업을 키워주는 거랑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 독점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서 국민 펀드라는 게 들어와서 투자부터 사실은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고 마지막에 모두의 AI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용단에서 공익성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풀어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집중 개발할 때는 자원과 돈을 쏟되 나중에 사용 내에서는 이게 사실상 오픈되는 그래서 공익성을 담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 요게 이제 확정된 거라고 보면 네. 되죠. 그럼 그 거대 언어 모델 그 AI는 국가가 운영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민간에 그러니까 위탁을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네. 센터를 깔아놨을 때 네. 거기에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 조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좀 잘 안 됐던 정책이긴 한데 거기 나온 내역들을 보면은 이게 사용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하게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뭐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마진을 어떻게 두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어디 수요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일정 사주는 거.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특혜라고 보기엔 오히려 손해가 나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한 곳도 입찰을 안 할 정도로 뭐 그런 일도 있어서 특혜를 얘기하려면 아직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까 활용 얘기할 때 저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기 되게 싫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공공 앱이 네. 한 650개가 있어요. 아, 공공 그렇구나. 서비스로 만든 앱이 한 650개가 땡겨요.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없어지는 앱이 한 13% 정도가 없어져요. 이건 그냥 없애라. 밖에 안 없어져요? 더 많이 없어져.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 네. 그에다가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 아.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냐. 네. 그런 건데 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더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 가지고 뭐 앱 만들고 무슨 메타버스 뭐 서울시 메타버스 이런 거 만들어 쓰지도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꾸 그런 거를 연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다 투자하는 것들을 되게 좀 내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AI 인프라는 정말 그런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건데 저는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우리 기본 인프라가 될 네네. 거라고 봐요. 그 어떤 반도체 그러니까 그 AI 관련된 업무 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혹시 그 어마어마한 GPU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서비스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시킬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서비스할 때도 그게 필요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은 서비스할 때는 어차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가벼운 뭐 반도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 학습시키는 것만 아니라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가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큰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큰 반도체가 돈도 많이 들고 엔비디아 거밖에 없고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니까 음. 꼭 할 수 있는 사이즈 얘기만 자꾸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화라는 거는 네.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을 보통 얘기를 해요. 예, 예. 기업에서도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저 GPU 사야 되는데 한 2조만 주세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요. 네. 우리한테 맞춤형 사업은 이게 있고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아. 얘기하고 막상 해 보면은 AI는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그거 나올 때쯤 되면 못 써요. 어. 그러면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 변화한 것에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를 아무도 좀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한테 조금 이제 제가 감동한 거는 그거예요. 어쨌거나 찬반 또는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같은 의견에 약간 저 대립이 있을 뻔도 했는데 그냥 단칼에 2주 안에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딱 정하고 저쪽이야 그거 잘하는 사람 장관 시켜 글로 간다 이렇게 딱 빠르게 결정하고 추진한다. 예. 근데 차라리 지금 감론음박할 시간도 없어요. 예. 그건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나아. 아니, 예. 우리가 너무 뒤쳐졌잖아요. 네. 그 로봇, AI 이쪽으로는 진짜 막 중국이랑 미국 날아다니는 거 보면 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뒤쳐져도 예, 되나 싶을 신속한 이 정책 결정 그리고 네. 그리고 밀어붙이는 어떤 추진력 또 그 방향이 사실 틀린 방향이라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겠다고 시장에 확실하게 신호를 주고 정도.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했다. 네, 네. 출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뭐 듭니다. 늦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늦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음. 실질적으로. 엄두를 못 내는구나. 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고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예. 그리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그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엔비디아 GPU 못 사게 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이것저것 뭐 해공고 온 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GPU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도 인제 GPU 사가지고 뭐 좀 인프라 좀 깔아볼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AI가 갈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뭐 별로 늦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네. 우리 최영경 기자님은 지금 계속 방송 중에 그 GPU는 홈플러스에서 안 파나 뭐 이런 거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GPU랑 홈플러스요? 쿠팡에 당일 아니 저는 무슨 배송되나? 생각했냐면 이해도가 되게 낮으니까 네. 그 항상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 것이냐 유튜브에 들어서 컨텐츠를 팔 것이냐 이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덕분에 이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하나 더 플랫폼 만들어서 만들 우리가 것이냐, 뭐 하면 예, 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안에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뭘 뭘 선택할 거냐.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 이런 네, 생각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거죠. 처음에 했었다. 근데 지금은 홈플러스랑 아무 상관이 없어. 홈플러스를 워낙 좋아하죠. 네. 네. 홈플러스 지금 이제 매각 잘 되고 있죠? 홈플러스 뭐 조만간에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라는 얘기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청문회로 갑니까? 7월 초에 청문회로 가고 뭐 김병주 회장을 축소시키냐 마느냐 등등등 논의하고 있다. 마이클 병주킴. 그렇죠. MBK. 네. 망할 것 같아서 판다 그러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 계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높게 나오면은 파산하거든요. 그럼 음. M&A를 통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이제 일정 부분 출자를 해서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 네. 그런 게 돼 있고 홈플러스 왜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홈플러스 할인 되게 많이 해줘요. 요즘. 네? 그래서 좋아. 할인 많이 해서 좋냐고요? 할인 많이 해서 좋아하시는 거냐고요. 네, 아니 홈플러스랑 그 뭐야 이마트랑 여기 두 개 있는데 네. 수색 이마트는 관리가 안 되고 월드컵 홈플러스는 관리가 잘 된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윤경 기자가 논란이 되는 게 몇 개 없는데 제일 논란되는 거 하나가 이제 그 홈플러스 이슈,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마트 계란값. 계란값. 네, 계란값 하나에 얼마냐 때문에 지금 한 서너 번 논란 중에 두 번이 계란이었고 한 번이 두 번이 또 홈플러스인가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홈플러스 문제 짧게 금방 정리돼요. 네. 방금 권익위님 말씀하셨는데 저 이렇게 저 처리해 주십시오 판사님 이러고 냈어요 홈플러스가 계획안을. 그랬더니 판사가 볼 때 아닌데 지금 그냥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아. 네 계획안 갖고는 계속적 가치가 없어.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판정이 네. 나왔어. 불어가 나온 거죠. 그 계획안 안 돼. 안 돼. 차라리 청산해. 그럼 진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이제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 다른 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그 계획안의 핵심은
MBK 펀드가 갖고 있던 자기 지분이 대충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네. 나 그거 안 받을게요. 안 받아? 내 지분은 구주로 돼 있는 주식은 빵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와서 사시오. 사면 그 사람이 새로 내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 때 신주를 발행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식은 자본금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 주식은 영으로 처리해서 없애면 그 사람은 새로 필요한 자금만으로 홈플러스를 다시 지배할 수 있으니 오. 싸게 들어오시오. 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그래 언뜻 들으면 착한 일 하고 있는 건가? 네. 자기 주식 포기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뭐예요? 이제 그 안에 사실은 이제 복잡하니까 오늘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지들이 만든 펀드 안에 사실은 투자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대충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약 9천억 정도를 환수 받아야 되는데 네. 대충 3천억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6천억이 어쨌거나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영혼으로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네가 사죄를 내라. 그랬더니 그래요? 사죄를 또 낼 것처럼 살짝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긴 했어요. 늘 사죄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데 나는 사죄 안 내. 그리고 이미 자기네들은 돈을 뺐어. 꼼수네 또. 예전 쭉 지금까지. 근데 이제 투자자들 현실 나도 할 수 없지 뭐. 이거 날려. 그럼 그럼 싸게 팔고 사회적 지탄은 좀 면하고 뭐 이런. 근데 아니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왜 말씀해 또? 주시죠. 그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짜로 정프로님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를 네, 홈플러스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네. 근데 빚이 3조야. 네.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면 못 받지. 근데 내 주식이 1,000억 원어치가 있는데 네. 그거 어차피 빚이 3조인데 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 주식이 하면 주식은 다 감자를 시키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어차피 네, 주식은 감자를 다 시키는데 네. 감자를 시켜 놓고 나서도 빚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 빚만큼을 갚을 수 있는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자를 들어오는 거라 저는 거기서 투자자들 피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피해 봐야 되는 거고 그 감자하는 건 원래 당연한 건데 여기다가 원래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는 야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MBK가 한 1조 정도를 추가로 투자를 해서 해야지.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거기 가는 네. 거래 업체들이나 여기들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네가 추가 투자를 해서 해라. 그랬더니 아 저는 그냥 손 털래요. 팔 사람 찾을게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 보시면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아 나도 뭐 내가 잘못한 줄 아는데 제 말씀 근데 그렇게 네. 날릴 때 네. 사실은 그 안에 국민연금도 있고 아. 그걸 또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기존의 국민연금도 책임이 올 것 같으니까 정확한 손실 규모를 뭉개다가 이번에 손실 규모가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에 그럼 사재 출연을 하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는 뭐라도 할게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너 국회 나와봐. 이런 게 이제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이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안달난 마이클 병주킴.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데 홈플러스에 사실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2만 5천 명 되고 협력 그렇게 많아요?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입점해서 자기 돈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장사하시는 분들. 네. 그런 거 이제 다 합치면 최대한 모르겠어요. 한 10만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전국에 이제 주요한 사실 한 25개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유통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더하기 빼기 맞춰보고 그냥 에휴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던지고 나면 지금 안 그래도 겨우 이제 내수나 아까 얘기한 소비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상황에서 네.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게 견딜 수 있는 이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책임 있게 우리가 다뤄보자 이런 상황인데 나는 뭐 내 거 옛날에 다 했고 지금 소각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편없이 네네네. 처리하면 너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나 봐. 그건 보여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와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여기서 활동해야 되는 수많은 M&A 관련해서 보여줘야지. 복잡한 문제가 네, 생기거든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안 이게 그게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예. 일단 그 설명 조금 더 이어가 주시고 지금 우리 GPU가 한 6만 장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돈가스 6만 장을 갖고 왔습니다. 네, 더 바삭 치즈 돈가스인데 이름이 일단 더 바삭입니다. 모어 크리스피. 네, 더 바삭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삭한 이 튀김 사이로 모짜렐라 치즈가 아주 가득 들어가 있는. 그리고 돼지고기를 그냥 돼지고기 아니고 한돈 중에도 무항생제. 넌 좋다. 그게 좋다. 뭐지? 항생제. 네, 고 이제 돈가스는 애들이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그 무항생제 이런 거 따지거든요. 부모님들부터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좋아하시죠. 육즙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 빨리 드시면 그 향기로운 육즙을 드셔 보실 수가 있고요. 육즙을 해방시켜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요게 이제 돈가스 20년 노하우로 튀김옷을 입힌 더 바삭 치즈 돈가스. 치즈가 이렇게 막 녹아 있네요. 요거는
따로 뭐 기름에 튀길 필요가 없이 에어프라이어 집에 다 있잖아요. 에어프라이어에 15분 돌려주시면 방금 기름에 튀긴 것 같은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자 한번 맛들을 보셨으니까 한번 맛 평가를 한번 좀 받아볼까요? 네, 한 팩에는 2장 들어있고요. 이게 7,900원입니다. 2장이면 뭐 보통 웬만한 뭐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한 끼 이상 먹는 거죠. 자, 진짜 이 싸구려 돈가스는 겉에 튀김만 엄청 두껍고 안에 고기는 1mm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기가 두툼하고 고기가 결이 그래도 살아있네요. 결이 그래도? 아니 그래도 살아있다니? 가격이 너무 싸서 진짜 싼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충분히 결이 살아있네요. 네, 결이 두께 살아 보세요. 있고. 자, 또 이 맛은 우리 최인경 기자님이 또 잘 또 보시잖아요. 간이 아주 정확합니다. 간이 정확해. 음. 그 모든 요리의 기본이죠, 간. 네.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약간 짭짤한 느낌이 있고 밥이나 야채랑 같이 먹으면 딱 맞을 정도의 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 지금 밥이랑 같이 예, 먹고. 우리 MBK 선생님 때문에 너무 시식이 늦어졌는데 네. 치즈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바로 먹으면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아, 치즈가 입속에서 그냥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용암이요. 용암. 네. 요게 이제 한 팩 2장이 7,900원인데 뭐 밤에 야식으로도 좋고요. 이렇게 저 뭡니까 그 맥주 안주로 이렇게 또 드셔도 괜찮고 아니 식사로 이렇게 드셔도 괜찮고 여기 더블 폭탄 치즈 카츠도 같이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치즈는 막 그냥 굽는 과정에서 계속 막 질질질 새는 거예요. 치즈가 너무 많아갖고 네, 그 더블 폭탄 치즈 카츠도 있다. 자 상위 진짜 1%. 두 배로 바삭하다는 게 진짜네요. 2배 바삭이죠. 겉이 아주 두 배로 바삭합니다. 네, 더 바삭입니다. 바삭하네요. 이름이 아, 그래서. 바삭한 돈가스가 빵가루 얇게 가루처럼 붙어있는 바삭한 애들이 있고 약간 이렇게 과자처럼 바삭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식감? 약간 그 후자예요. 맛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 사가는 아니,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돈가스 네. 겉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나만 알아요? 다시 잘 설명하세요. 다른데 그게 약간 과자 같은 바삭함이 있고 돈가스 같은 바삭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 근데 이게 아무튼 이거 약간 과자 같은 바삭함 아니에요? 다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자 같은 바삭함은 그러니까 바삭함의 정도는 에어프라이어에서 결정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에 뭔가 이렇게 결정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광고를 하려 했더니 뭐 아니 분석을 이름이 하고 있어. 겉바삭인데 에어프라이가 바삭하게 해졌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바삭함이냐고 해서 아. 제 인생에 지금 돈가스를 거의 일주일에 4번 정도 먹거든요, 제가. 아 왜요? 애기 때문에? 애기를 데리고 나가면 제일 만만한 맞아요. 게 돈가스 김밥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돈가스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아까 튀김옷 얘기해 주신 게 어느 이제 돈가스 집 가면 약간 그 빵가루에 결이 살아 있는 그 튀김옷이 있고 네, 날리는 어디는 빵가루. 그냥, 예, 그냥 몽글몽글한 그런 이제 튀김옷이 있는데 그 둘 중에는 후자 쪽이었다. 네. 네. 굉장히 바삭하다는 얘기죠. 약간 바싹 구운 스콘 같은 표면. 아 스콘. 칭찬이에요. 네, 네, 돈가스 설명에 스콘까지 등장해요. 네. 아주 그건 맛있습니다. 바삭한 돈가스 네. 상위 1% 맛집 해와바다에서 또 준비를 했고요. 가성비는 해와바다죠. 네, 네이버 검색창에서 해와바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영상 아래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가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갑자기 지금 코스피가 궁금합니다. 지금 코스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예, 한번 포인트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 한번 맞춰볼까요? 자 증시 전광판 3,099.36. 와, 아, 찌를 3,099. 걸 99 하려고 하다가 와 그리고 코스닥도 799.48이에요. 와 정말 1포인트 남겨두고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들 드셨으니까 네. 와서 매수하시면 되겠네요. 네, 사러 가야죠. 예. 두 분만 사면 바로 그냥 3,100 될 것 돈 좀 같아요. 빌려줘요. 아, 두 분만 사면 되겠다. 요 정도 지금 저 수치면 네, 두 분만 사면 바로 3,100 됩니다. 오늘 막차입니다. 이거 못 하시면은 먼저 갑니다. 그렇게 놓친 차가 한 트럭인데 제가 탄 차만 항상 아래로 내려가서 자, 코스피 오늘이 막차입니다. 자, 여튼 우리 주식이 올라서 그래도 오늘 웃으면서 여러분과 이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 행복한 기분 더 바삭 돈가스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경제 썰전의 박시동 평론가님,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 신영 기자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